중국에서 한글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이 시작됐다고 하며 반대로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갑자기 중국에서 한글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정황과 한국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서 중국어 교육 강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중국 내 일부 조선족 학교들에서 한국어 설명이 빠진 중국어 과목 교과서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중국의 A지역 조선족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새학기가 시작한 이번 달부터 한국의 초등학교 1에서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1에서 8학년의 중국어 과목 교과서를 교체했습니다. 기존 연변 교육출판사 교재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설명이 함께 쓰여있고 예문의 조선족 관련도 반영된 반면 이번에 바뀐 인민교육출판사 교재는 중국 전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국어로만 기술된 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른 조치라면서 어느 민족이든 중국어 과목 교과서는 번역하지 못하고 중국어로 기술된 교재로 학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학교는 정치 과목에 해당하는 도덕과 법치는 2021년, 역사 교과서는 2022년부터 중국어로만 기술된 교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어, 도덕과 법치, 역사 등 3개 과목의 공통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재도 순 중국어로 된 것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과목 이외에는 학교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것은 이것이 중국 정부에서 적극 개입했다는 것으로 한글로 변기된 교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중요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A지역의 또 다른 조선족 학교 관계자는 이달부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과 7학년, 중학교 1학년 중국어 교과서, 7학년과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를 인민교육출판사 것으로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중국의 민족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비해 공통교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 교육 부분에서 한글이 사라지면 서서히 조선족들도 한글을 잊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B지역 조선족 학교도 이번 학기부터 1학년 및 7학년 중국어 과목 교재를 인민교육출판사 것으로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공지가 내려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C지역 조선족 학교는 그러한 소문이 있지만 아직 공문을 받은 바 없다. 지금은 한국어, 중국어 모두로 기술된 교재를 쓰고 있다면서도 1, 2년 사이에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올해 하반기로부터 조선족 학교 교재 등을 새로운 것으로 쓴다는 것 같다면서 조선족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들에 대해 중앙 집권적 교육, 한화, 중국 문화 동화, 강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까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데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소수민족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몽고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몽골족이 이들 3개 과목 교과서를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대체하는 데 반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중들은 학교 밖에서 몽골어를 배우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네이몽고 인권단체는 지난 70년간 중국이 네이몽고에서 문화 배척을 계속해왔다면서 몽골어는 몽골족의 정체성의 마지막 남은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내몽고나 위구르 등의 각종 문제가 이어지자 새로운 소수민족 관련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한국과 관련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은 현재 중국 국경 내에서 벌어진 고구려와 발해 등 고대 국가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중국은 만리장성이 중국의 평양까지 뻗어 있다는 작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백과사전에는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의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반크는 지난 7월에 SNS에 만리장성이 고무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비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2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중국의 황당한 역사 왜곡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한국의 역사는 따로 없으며 심지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런 말을 듣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경복궁 등을 보면서 중국을 본따 만든 곳이며
중국의 속국이어서 그랬다는 말도 듣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에 대해서도 2017년경부터 중국 당국에 의해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길림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의 안내판에 광개토비는 중화민족의 비석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중국 땅에서 지우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이 내려지고 한국과 외교 관계가 틀어진 2017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노골적인 한국 역사 지우기와 몰아내기는 중국에서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외교적으로 항의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연변 등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엄연히 한국 땅의 후손이고 그러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출된 지도를 보면 북한의 유사시에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을 상당 부분 통치해야 한다며 러시아, 미국 등과 나누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가 자신들의 영토이니 결국에는 수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왜곡과 억지 주장을 확대해 나갈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 정부가 한글을 다행히 자기들 언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뭐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 언젠가는 한글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조선족의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화폐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 있는 조선족은 한복이 중국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을 퇴출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행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의 한글 퇴출이 한국에 크게 이로울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글 배움이 악용되어서 한국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세력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의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건수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으로 진화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각종 금융사기는 한국을 잘 알고 있으며 한글을 구사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다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심 세력이 중국에 있다 보니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일부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의 각종 문제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 일부 네티즌들은 동북 공정관 메모리 반도체의 역량을 강조한 이후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그 의지를 관철시켰다. 삼성은 40%가 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업계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2019년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 업체가 되는 비전 2030을 표명했다. 이에 최근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핵심인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었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세계 반도체 영업 비중의 약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곧 그만큼 큰 제조의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최근 각광받는 AI 기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집약 산업에 필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은 비전 2030을 표방한 이후 비메모리를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총 133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 133조 원은 연구개발 분야의 73조 원, 시설 투자의 60조 원으로 나누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투입됐다. 지난 7월 발표된 뉴딜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이 16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일 기업인 삼성이 특정 분야에 투자한 130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몇 가지 결과물로 그 의지가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자사의 첫 번째 조미세 EUV 공정 기반 전용 라인인 V1 라인을 화성 사업장에 완공했다. 이곳에서
삼성은 초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에서부터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V1 라인에서 초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부터 혁신적인 J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는 각오다. 삼성전자는 V1 라인 가동으로 2020년 말 기준 7나노 이하 제품의 생산 규모가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은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회로 설계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며 파운드리 영역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라인 역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결연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일련의 노력들은 삼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몇 가지 조건들과 맞물려 서서히 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자기업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간 처리장치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 IBM은 자사의 CPU 파워 10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공표했다. 제품은 삼성의 극자회선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엔비디아도 삼성에게 신제품 GPU의 생산을 의뢰했다. 지난 1일 엔비디아는 자사의 신형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공표했다. 이 수주 계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30의 전 모델인 지포스 RTX 20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통해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 53%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계 1위 기업이자 업계 2위인 삼성이 뛰어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전 세계 반도체 수요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영역 확장은 분명 의미가 깊다. 아울러 미국 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로 TSMC를 염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최근 올린 수주 성과들은 인텔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삼성이 IBM,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의 물량까지 수주하는 데 성공한다면 TSMC가 보유한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 입지를 흔들 수도 있다. 삼성은 평택 라인의 가동을 기점으로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전 2020의 목표를 이뤄낸 삼성의 새로운 도전에 국내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4%, 글로벌 파운드리는 7.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53.9%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TSMC의 3분기 점유율이 2분기 대비 2.8%p 올라간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점유율은 2분기 대비 오히려 1.4%p 내려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TSMC는 꿈의 2나노 로드맵도 발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전반의 공정을 살리는 한편 AI 반도체 비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각오다.